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고 계셨나요? 오늘은 현존하는 인류 최고의 서사시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사실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는 책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올림포스 신들의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두 번 읽고는 이해가 잘 안 되는 책이죠. 그래서 저도 원래 갖고 있던 일리아스 책은 너무 어렵게 쓰여진 책이었던지라 이번 낭독을 위해서 여러 출판사 책을 비교해보고 새로 구입을 했는데요. 도들새김에서 출간했고 임명현님께서 편역한 책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늘은 특별히 일리아스 이야기의 줄거리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가 소개와 일리아스의 주인공들에 대해서 몇 명을 소개해 드리겠고요. 또 일리아스는 차후에 한 번 더 낭독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좋은 책을 우리에게 선물해 준 작가와 번역가 그리고 출판사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성심을 다해 낭독하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하고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신화와 역사의 보물창고 일리아스 이야기. 일리아스는 기원전 8세기 말경 호메로스라고 알려진 시인에 의해 쓰여진 가장 오래된 그리스 문학 작품이다. 총 24권 1만 5천 행의 방대한 작품으로 기원전 13세기에서 12세기경 그리스와 트로이 사이에 일어난 전설적인 전쟁, 트로이 전쟁을 소재로 한 서사시이다. 저자로 알려진 호메로스는 기원전 5세기경의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 기원전 484년에서 기원전 425년으로 추정합니다. 언급에 의하면 기원전 9세기 아니면 8세기경에 살았던 인물로 전해지고 있다. 장님이며 음유 시인이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그가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온 트로이 전쟁의 영웅담을 두 편의 서사시로 꾸민 것이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이다. 일리아스는 그리스와 트로이 간의 10년에 걸친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 전쟁이 10년째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시작되어 50여일 동안 사건을 다루고 있는 이 작품의 주된 내용은 전쟁에 참가한 그리스와 트로이의 영웅들과 사건들 곳곳에 개입하는 올림포스 신들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오디세이아는 오디세우스의 노래라는 뜻으로 목마를 이용해 트로이를 점령하는 데 성공한 오디세우스와 그의 동료들이 고향 아티카로 돌아가며 겪는 여러 가지 항해 모험담을 그린 것이다. 일리아스의 줄거리입니다. 일리아스란 일리움의 노래라는 뜻이다. 일리움은 트로이의 옛 지명입니다. 제목은 이 서사시의 내용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하지만 펠레우스의 아들 아킬레우스의 분노라고 시작되는 첫 행에 일리아스 내용이 가장 집약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아킬레우스의 분노의 원인이 된 사건은 그리스가 트로이를 공격한 10년째로 접어드는 해에서부터 시작된다. 호메로스는 전쟁의 상황을 상기해 내듯 이야기하듯 풀어나간다. 아폴론의 사제 크리세스가 그리스인의 포로가 된 자신의 딸을 찾기 위해 금은 보화를 들고 그리스군의 진지로 향한다. 사제의 딸은 전리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그리스 군대의 총대장인 아가멤논에게 보내졌다. 그러나 아가멤논이 그녀를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하자 그녀의 아버지는 아폴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하게 되고 아폴론은 역병을 보내어 그리스 진지를 초토화시킨다. 그리스 군사 중에서 가장 막강한 미도네스 쪽의 리더인 아킬레우스는 회의를 소집했다. 그들은 애언자 칼카스로부터 아가멤논이 사제의 딸을 돌려주어야 아폴론의 노여움이 사라질 것이라는 말을 듣게 된다.
그러나 아가멤논은 그녀를 포기하는 대신 다른 전리품을 요구하고 아킬레우스가 이것을 거절하자 두 사람 사이에 격렬한 싸움이 시작된다. 아가멤논은 아킬레우스에게 전리품으로 배분된 여자 브리세이스를 요구하며 그녀를 데리고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한다. 아킬레우스는 아가멤논을 죽여버리고 싶은 분노에 휩싸이지만 분노를 억누르고 자신과 자신의 군대는 아가멤논이 이끄는 이 전쟁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아가멤논이 사자의 딸 크리세이스를 돌려보내어 아폴론의 노여움은 끝이 나지만 대신 브리세이스는 아가멤논의 전령에게 이끌려 아킬레우스의 막사를 떠난다. 한편 아킬레우스는 자신의 어머니인 여신 테티스에게 인간과 신들의 아버지 제우스를 설득하라고 간청한다. 아카이아인에게 패배를 안겨주어 자신을 간절히 원하게 하라는 것이었다. 제우스는 아내 헤라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테티스의 소원을 들어준다. 제우스는 트로이의 늙은 왕 프리아모스의 아들 헥토르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그리스 군사들을 그들의 함선이 있는 곳까지 후퇴시켜 그들을 포위하게 한다. 그리스인들은 바닷가에 해치와 방어막을 세우고 대항한다. 트로이의 공격에 위협을 느낀 아가멤논은 그리스 군 대장들의 성화에 못 이겨 아킬레우스에게 사절을 보낸다. 사절은 막대한 금은보화를 주고 아가멤논의 딸과 결혼하게 해줄 테니 싸움터로 돌아오라는 아가멤논의 제안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아킬레우스는 단호히 거절한다. 마침내 전쟁은 다시 시작되고 헥토르가 이끄는 트로이의 군대가 해치와 방어막을 뚫고 그리스의 함선에 불을 지른다. 그리스군의 대장들인 아가멤논과 그의 동생 메넬라오스, 디오메데스, 그리고 오디세우스가 차례로 부상을 당한다. 아킬레우스의 가장 절친한 동료 파트로클로스는 아킬레우스의 진지로 가서 슬픈 소식을 전하며 싸움터로 돌아갈 것을 권하지만 그는 여전히 분노하며 가지 않겠다고 한다. 대신 파트로클로스가 아킬레우스의 갑옷을 입고 그의 병사들을 이끌고 전쟁터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 마침내 파트로클로스는 트로이군을 다시 몰아붙여 후퇴시키는 데서 성공하지만 아폴론과 트로이의 동맹군 그리고 헥토르에 의해 죽게 되고 그들은 아킬레우스의 무구들을 전리품으로 가져간다. 파트로클로스의 죽음으로 아킬레우스의 분노는 헥토르에게 향하고 아가멤논과 화해한다. 아킬레우스의 어머니 테티스는 무구를 잃은 아들을 위해 대장장이 헤파이토스에게 가장 훌륭한 갑옷을 만들어달라고 부탁한다. 아킬레우스는 이 갑옷을 입고 전쟁터로 복귀한다. 그리고 수많은 트로이인들과 헥토르를 도륙한다. 헥토르를 죽인 아킬레우스는 시신을 자신의 마차 뒤에 매달고 막사로 돌아와 개와 새떼의 먹이가 되게 하겠다고 결심한다. 그리고 파트로클로스의 장례식을 성대하게 치르기 위해 그를 추모하는 경기를 대대적으로 거행한다. 그러나 친구를 잃은 슬픔이 복받칠 때면 헥토르의 시신을 마차에 매달고 파트로클로스의 묘를 돌면서 자신을 위로한다. 그러나 신들의 보호로 헥토르의 시신은 훼손당하지 않는다. 신들은 테티스를 통해 아킬레우스에게 메시지를 보낸다. 헤라와 아테네는 반대를 합니다. 헥토르의 아버지 프리아모스가 아들의 시신에 대한 몸값을 주면 그것을 받고 시신을 돌려보내라는 것이었다. 아킬레우스는 신들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지만 한밤중에 몸소 아킬레우스의 막사에 나타난 프리아모스의 용기에 깜짝 놀란다. 프리아모스 왕은 몸값을 줄 터이니 제발 아들의 시신을 돌려달라고 간청한다. 아킬레우스는 자신의 늙은 아버지를 생각하며 마음 아파한다. 어머니 테티스의 애언에 의하면 헥토르의 죽음에 뒤이어 자신도 곧 죽을 운명이니 자신의 아버지도 아들을 다시는 못 보게 될 것이었다.
아킬레우스는 헥토르의 시신을 돌려주겠다며 프리아모스를 안심시킨다. 그러나 프리아모스는 아킬레우스가 잠든 사이 그리스 진영을 빠져나온다. 트로이 진영으로 돌아간 프리아모스는 헥토르의 장례를 성대하게 준비한다. 그리고 이 서사시는 트로이인들은 말을 잘 길들이는 헥토르의 장례를 치렀다라는 구절로 마지막 행을 장식한다. 다음은 일리아스의 주인공들 중에서 몇 명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킬레우스. 펠레우스와 바다의 여신 테티스의 아들이다. 테티스는 자신의 아들을 불사신으로 만들기 위해 황천의 스틱스 강물에 몸을 담갔다. 그러나 테티스가 잡고 있던 아킬레우스의 발 뒤꿈치는 강물에 닿지 않아 그의 치명적인 급소가 된다. 아킬레우스는 트로이 전쟁에서 가장 용맹한 장수로 이름을 떨쳤지만 전쟁이 10년째 들어서던 해 그리스의 총사령관 아가멤논과 말다툼 끝에 전투에 나가는 것을 거부한다. 그러나 친구 파트로클로스가 자신의 무구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다가 트로이의 왕자 헥토르에게 죽임을 당하자 그의 복수를 위해 전쟁에 참여하여 헥토르를 죽인다. 두 번째, 큰 아이아스. 살라미스의 왕 텔라몬의 아들이다. 그리스 장군들 중 아킬레우스 다음 가는 용사이다. 아킬레우스가 전투에 참가하지 않는 동안 아이아스는 헥토르를 중심으로 무섭게 공격해오는 트로이군에 밀려 퇴각하는 그리스군을 엄호한다. 또한 헥토르와 1대1로 싸우기는 하는 등 용감하고 당당한 장수이다. 그러나 아킬레우스가 죽은 뒤 그의 무구를 차지하기 위해 오디세우스와 경합을 벌였으나 패한다. 그는 자신의 공적이 무시당한 것으로 생각해 잠시 정신착란을 일으켰다가 제정신이 들자 전리품으로 받은 헥토르의 칼로 자살한다. 세 번째, 작은 아이아스입니다. 텔라스의 아들 큰 아이아스와 구별하기 위해 작은 아이아스라 부른다. 로크리스의 왕 오일레우스와 에리오피스의 아들이다. 헬레네의 구원자 중 한 명으로 전쟁에 참가한다. 체구가 작았으나 움직임이 재빠르고 뛰어난 투창수이다. 네 번째, 디오메데스. 티테우스와 데이필레 사이에서 태어났다. 디오메데스는 수많은 아르고스인들을 이끌고 트로이 전쟁에 참가하여 큰 공을 세운다. 아테나의 도움으로 여신 아프로디테와 군신 아레스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하는 용감한 무장이다. 다섯 번째, 오디세우스. 이타케 왕 라에르테스와 안티클레이아의 아들로 페넬로페의 남편이다. 처음에는 전쟁에 출전하는 것을 거부하였으나 참가 후에는 그리스군의 승리를 이끌어내는 무장으로 활약한다. 아가멤논에게 원한을 품은 아킬레우스를 전투에 참가하도록 설득할 만큼 현명하고 지혜로우며 언변에 능한 장수이다. 여섯 번째, 네스토르입니다. 넬레우스와 클로리스의 아들로 필로스의 왕이다. 그는 트로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60이 넘은 노인이었으나 뛰어난 지혜와 언변으로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았다. 일곱 번째, 파트로클로스. 메노이티오스의 아들로 아킬레우스보다 나이는 많았지만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란 친구이다. 아킬레우스가 아가멤논과의 말다툼 끝에 원한을 품고 막사에 있는 동안 거세게 공격해오는 트로이군을 막기 위해 아킬레우스의 무구를 입고 출전한다. 트로이군을 성벽 밑까지 추격하다 헥토르의 손에 죽는다. 여덟 번째, 안틸로코스. 네스토르와 에우리디케의 장남이자 아킬레우스의 친구이다. 뛰어난 전사로 파트로클로스의 죽음을 가장 먼저 아킬레우스에게 전한다. 그리고 아홉 번째, 헬레네입니다. 백조로 변신한 제우스와 레다 사이에서 태어났다. 여러 왕들에게서 구원을 받은 끝에 메넬라오스의 아내가 되었다.
그러나 아프로디테의 도움을 받은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의 유혹에 빠져 트로이로 가게 된다. 10년 동안 계속되는 트로이 전쟁의 원인이 된다. 10번째, 프리아모스. 라오메돈의 아들로 트로이의 마지막 왕이다. 아들 파리스가 헬레네를 데려와 생긴 전쟁으로 인해 엄청난 고통을 겪는다. 그러나 그는 헬레네를 탓하지 않고 언제나 상냥하게 대해준다. 맏아들 헥토르가 아킬레우스의 손에 죽자 그는 마부 한 사람과 함께 그에게 몸값을 가지고 그리스 진영에 있는 아킬레우스를 찾아가 아들의 시신을 찾아온다. 11번째, 파리스. 트로이의 왕 프리아모스의 아들로 그가 태어날 때 어머니 헤카베는 횃불이 도시 전체를 불태우는 꿈을 꾸었다고 한다. 이는 트로이를 멸망시키는 불길한 전조라 하여 그는 태어나자마자 이다산에 버려졌다. 그러나 양치기들의 손에서 무사히 자란 파리스는 여신 테티스의 결혼식에 던져진 황금사과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주겠다는 제안을 한 아프로디테에게 준다. 그로 인해 파리스는 헬레네를 트로이로 데려가 트로이 전쟁의 원인을 제공한다. 그러나 또한 그리스의 영웅 아킬레우스의 급소인 발 뒤꿈치를 쏘아 그를 쓰러뜨린다. 헥토르. 트로이의 왕 프리아모스와 헤카베의 장남으로 안드로마케의 남편이다. 트로이군의 총대장이자 트로이군에서 가장 용감한 장수로 아킬레우스를 대신하여 출진한 파트로클로스를 죽인다. 그러나 그 역시 친구의 복수를 위해 출진한 아킬레우스의 손에 죽는다. 13번째, 아이네이아스. 트로이 왕족인 앙키세스와 여신 아프로디테의 아들이다. 이다산의 요정들이 그를 길렀다고 한다. 트로이 전쟁에서 그리스군에 대항하여 사촌 헥토르의 버금가는 용맹을 떨친다. 트로이 멸망 후 로마를 건설한 신화적 영웅으로 추앙받는다. 14번째, 글라우코스. 히폴로코스의 아들로 사촌 사르페돈과 함께 트로이 전쟁에 참가하였다. 그리스군의 디오메데스와 맞서며 아킬레우스가 죽은 뒤 그의 유해를 차지하기 위해 텔라몬의 아들 큰 아이아스와 싸우다 죽는다. 15번째, 아가멤논. 아트레우스의 아들로 미케네의 왕이다. 트로이 전쟁에 그리스군의 총지휘관으로 출진하였는데 여신 아르테미스의 노여움을 사 출항할 수 없게 되자 자신의 딸 이피게네이아를 산 제물로 바쳤다. 전리품 분배 문제로 인해 아킬레우스와 말다툼을 하게 되어 전쟁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16번째, 메넬라오스. 아트레우스의 아들이며 미케네의 왕 아가멤논의 동생이다. 헬레네와 결혼하여 헤르미오네를 낳았으나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가 헬레네를 유혹하여 그녀를 트로이로 데려가자 아가멤논을 중심으로 하여 그리스 각지에서 군대를 모아 트로이 전쟁을 일으킨다. 파리스와의 1대1 승부에서 이기지만 아프로디테의 방해로 그를 죽이지는 못한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트로이의 목마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트로이 멸망의 원인이 된 오디세우스의 목마는 일리아스에는 나오지 않는다. 일리아스는 트로이인들이 헥토르의 장례를 치르는 것으로 끝이 난다. 오디세우스의 목마는 오디세이아에 언급되며 트로이의 멸망에 대해서는 호메로스의 작품 외에 그리스 신화를 다른 작품들에서 읽을 수 있다. 헥토르가 죽은 후 트로이는 펜테실레이아 여왕이 이끄는 아마조네스족과 멤논이 이끄는 아이티오피아인의 도움을 받아 그리스인들을 죽이고 승승장구한다. 그러나 파리스의 화살이 아킬레우스의 발 뒤꿈치를 맞추어 아킬레우스를 죽게 하자 그리스인들은 그의 시신을 지켜내기 위해 안간힘을 다한다. 다행히 큰 아이아스가 시신을 적진 한가운데서 빼앗아 오는 데는 성공하지만 이후 그리스 진영은 재난에 휩싸인다. 이때 오디세우스와 디오메데스는 칼카스의 애언에 따라
헤라클레이스의 활을 가지고 있는 명궁 필록테테스로 하여금 파리스를 죽이게 하고 트로이의 수호신인 성스러운 아테네 여신상인 팔라디온을 훔쳐온다. 그리고 건축가였던 에페이오스에게 50여 명의 전사들이 들어갈 수 있는 목마를 만들게 한다. 오디세우스는 거대한 목마에 전사들을 들여보내고 트로이인들이 볼 수 있는 곳에 남겨둔 채 테네도스 섬까지 후퇴한다. 날이 밝자 트로이인들은 그리스 진영에 남겨진 목마를 보고 그리스인들이 귀향하면서 아테나 여신에게 바친 것이라 생각했다. 그들은 성문을 열고 목마를 프리아모스의 왕궁으로 끌고 왔다. 이때 애언의 능력을 가진 카산드라와 애언자 라오코어는 트로이의 멸망을 애언하며 목마를 가져오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한다. 이때 아폴론이 재앙의 메시지로 2마리 뱀을 보내 라오코온의 2 아들을 잡아먹게 했다. 그러자 트로이인들은 카산드라와 라오코온의 애언을 무시하고 목마를 아테네 여신께 헌납하는 제를 올리고 그리스인들이 물러간 것을 기뻐하며 잔치를 즐겼다. 목마에 타고 있던 그리스인들은 트로이인들이 잠든 사이 무장을 하고 밖으로 나와 성문을 열었다. 그리고 테네도스까지 후퇴했다가 다시 돌아온 그리스 전사들과 함께 트로이 성을 공격한다. 그리스인들은 트로이 성의 모든 남자들을 닥치는 대로 학살하고 성을 철저하게 파괴했다. 그리고 트로이의 여인들은 포로로 끌고 갔다. 용맹을 자랑하는 그리스 전사들은 트로이의 전리품을 나누어 가졌다. 헬레네는 다시 메넬라오스에게 보내졌고 애언자 카산드라는 아가멤논에게, 헥토리의 미망인인 안드로마케는 헥토르를 죽인 아킬레우스의 아들인 네오프톨레모스에게 주어졌으며 오디세우스는 프리아모스의 아내 헤카베를 얻었다. 트로이인 중에서 앙키세스와 아프로디테의 아들인 아이네이 아스만이 유일하게 탈출했다. 그들은 지중해를 떠돌다가 이탈리아에 도착하여 라비니움을 건설했는데 이들이 훗날 대로마 제국의 시초가 되었다. 오늘 낭독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또 다음에 일리아스 2번째로 뵙겠습니다. 오늘도 낭독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